효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모두 다 해냈다고 이야기하시는데요. 네, 여러분이 수정해서 들어주십시오. 네,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자, 나는 잠들기 전 내일이 다가오는 게 설레인다. 오, 몇 명 없어요? 네. 자, 제가 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제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제가 로펌에서 일할 때는, 변호사로 로펌에서 일할 때는, 자, 지금 일요일 오후잖아요. 일요일 오후부터 초조해지기 시작하죠. 내일이 다가오는 게 정말 싫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작은 소셜벤처, 좀 뭔가 기업의 방법으로 세상을 바꿔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만든 작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내일이 다가오는 게 설레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내일은 이걸 처리하고 이걸 처리하고 이걸 해야지. 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달라진 삶을 살고 있는데요. 이건 제가 사랑하는 길을 만나기 위해서 했던 수많은 삽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시행착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보니 정말 여러분들은 제가 했던 굳이 할 필요 없는 시행착오는 하지 않을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말하면 박수가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살아온 길을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저는 제가 살아온 길은 두 덩어리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고요. 그리고 주어진 길을 그냥 묵묵히 갔어요. 고등학교 땐 수학을 잘했기 때문에 이과를 갔고, 또 대학 입시 한번 의대를 가서 실패하고 나서는 안전한 과를 선택해서 대학을 들어갔죠. 제가 선택한 건 이제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였는데요. 막상 들어가고 보니 정말 제가 원하는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주로 배웠던 건 물리화학, 생화학, 식품화학, 미생물학, 기타 등등. 네, 화학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죠. 화학식과 그리고 화학실험, 이런 실험실에 서 배우는 내용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저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궁금하거나 관심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학과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았고요. 대신 어떻게 들어간 대학인데 시간이 날 때마다 다양한 일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의뢰껏 대학을 졸업하면 그냥 취직해야지라고 생각했고요. 별달리 진로에 대한 고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졸업을 앞둔 이제 여름방학 무렵에 그냥 취직해서 일하는 데 도움이 되려니 라고 생각해서 들었던 민법 총칙이라는 법대 수업에서 저는 놀랄만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너무나 흥미롭고 재밌었던 거예요. 제가 여기서 관심을 갖게 된 건 법학이라는 학문은 아니었고요. 사실은 이제 법조인들이 하듯이 실무적인 부분이었는데, 저는 사회에 관심이 많았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웠던 그 법학이라는 분야는 사람들 간의 갈등과 문제를 법이라는 잣대로 해결하는 거였죠. 저 역시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학구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제가 어떤 공부를 좋아한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법학을 할수록 너무나 매력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이제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고 다시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법대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5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죠. 물론 시험이 금방 붙어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떨어지고 다시 떨어지고 하는 과정을 통해 겨우 30을 넘길 무렵 드디어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어렵게 해서 변호사가 되어서 일을 해보니 어느 날 또다시 제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변호사가 하는 일을 좋아했고요. 그리고 나름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책가비 돌듯 계속 돌아가는 이 변호사로서의 생활이 의외로 저의
뭔가 하고 싶은 상상력과 욕구를 억누르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의 분쟁을 해결하는 게 정말 의미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고민을 했던 건 30대 중반의 내가 계속 이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인가 라는 거였죠. 나는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라는 생각과 함께 그때 몇 가지 계기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중소기업 CEO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글 쓰는 일로 조금씩 풀어냈었는데요. 그 무렵에 제가 누굴 만났냐면 인크루트라는 회사의 이광석 대표를 만났습니다. 혹시 인크루트라는 회사를 아시나요? 네, 구인구직 사이트여서 여러분과 좀 무관한 사이트인 것 같은데요. 사실 벤처기업 1세대로 한때 정말 촉망받는 CEO로 알려졌고 지금 역시 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을 때 그분은 저보다 더 어린 친구였어요. 대학교 3학년 때 창업을 했거든요. 인터넷 초창기 때 1995년도요. 그렇게 초기 창업가로 계속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나니 제 마음은 더 요동쳤던 거죠. 아, 난 지금 뭐 하는 건가? 나는 너무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과 함께 뭔가 다른 모습의 변호사로서 살아가 봐야겠다. 나의 선배들이 소송으로서 사람들의 분쟁을 풀어내는 그런 방법을 해왔다면 나는 변화되는 시대에 맞게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봐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과감히 사표를 썼습니다. 그때 선배님들이 제 뒤통수에 내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네가 좀 고생을 해봐야 죠. 사실 로펌을 벗어나고 나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고생을 했던 건 제가 조금 이따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거죠. 너무나 낙천적인 생각만 했죠. 아, 저는 소송으로 사람들이 분쟁을 해결해 가는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모두가 잃기만 하는 루즈게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법률 교육이라든가 협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시장에서는 먹히지 않았죠. 저는 그런 시도 끝에 몇 가지 시도 끝에 저의 패배를 과감히 인정하고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 놀랍게도요. 저는 지금 뭔가 교육을 바꿔버렸는 기업가정 하신 교육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는 그 판을 좀 바꿔 IT에 힘을 들여서 바꿔보는 일을 하는 작은 인터넷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돌이켜보니 지금 제가 하는 일은 이제까지 제가 걸어왔던 일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작은 꼬꼬마 기업인들의 여러 가지 법률적인 자문들을 해주고 있고 또 변호사로서 논리적인 사고와 또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의 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대학교 시절부터 과외를 하면서 계속 이제 학비를 벌어왔기 때문에 지금의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더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수많은 호기심은 지금 작은 기업에서 제가 사업의 기획부터 영업까지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지금 내가 하는 것들이 과거에 내가 뭔가 관심 갖고 있었던 일들과 연결된다는 거.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한 분이 있었는데 혹시 아시는? 벌써 손들어요. 네, 맞아요. 여기 공간이 넓어서 제가 발표를 시키지 못하겠고 바로 이분이죠. Connecting the Dots이라고 해서 언젠가 뒤돌아보면 당신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연결된다는 걸 알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꼭 스티브 잡스께서 알려주셔서 제가 발견한 게 아니라 제가 하다 보니 그렇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처참하게 실패를 했다고 했죠. 사실 제가 로펌 생활을 하면서 알뜰살도 모았던 돈들을 사실 다 한꺼번에 길지 않은 기간에 다 날리는 경험을 쓰라린 경험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세상이 뭘 원하는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내 마음속 목소리를 귀 기울이되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조금만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세상 이야기를.
혹시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세요? 자꾸 시키죠? 네, 아는 친구들이 꽤 많은데요. 이 사진은 교원 선출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불과 8년 사이에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아랫부분 뭔가요? 사람들이 들고 있는 거? 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스마트 기기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행사를 알았거나 여러 가지 IT 기기를 통해서 이 행사를 확인하셨을 텐데요. 비단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둘러보면 IT로 인해서 변화된 많은 모습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이 쓰고 있는 페이스북 불과 2004년, 10년이 채 안 됐는데 사용자가 10억 명입니다. 전 이 행사를 주관하는 친구들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활발한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진짜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내용들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우리 주변에 있던 우체통들 하나둘씩 사라졌죠. 이메일 때문에. 그리고 공중전화, 카드 더 이상 사지 않죠. 그리고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들도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IT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 이건 여러분들이 아주 잘 염두에 두어야 할 변화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까 하고 연결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기술의 발전 말고도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서 뭔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할 무렵에는 우리나라가 급속히 성장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빌딩에 올라가고요. 자고 일어나면 뭐가 생겨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간 시절은 자 보시면 아주 바닥을 찍고 있죠. 이거는 성장률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0%대 성장률을 이루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기존에 사회가 요구하던 일감과 지금의 시대가 요구하는 일감은 달라졌다는 겁니다. 옛날엔 그렇게 급속한 성장을 하던 시절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했어요. 뭔가 시스템을 빨리 만들고 그걸 만들어낸 사람들이 필요했지만 지금의 시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의력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흔한 말이 되었는데요. 그 배경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있을 만한 건 웬만큼 다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더 외의 눈으로 날카롭게 세상이 필요한 게 뭔지 살피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할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대학 졸업한 학생들이 많아졌지만 갈 곳이 없어진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즘 사실 판교에 있는 판교밸리에는 많은 외국인들을 볼 수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좋은 대학을 나온 친구들이 잡을 얻을 수가 없어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오고 있죠. 이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고요. 웬만한 직장들 50세의 정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100세 시대를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50년은 뭐 할 건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 너무 암울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진짜 기회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쓰는 카카오톡, 사실은 카카오톡 초기 버전은 4명의 개발자가 2달 동안 만든 겁니다. 와, 지금 1000만 명이 넘게 쓰고 있는 서비스예요. 그런데 이 카카오톡의 초기 버전은 이 정도의 사람이면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할 수 있고요. 반드시 IT 쪽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각각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것도 자 비용이 얼마 들여지지도 않고, 옛날엔 사업을 한다, 기업을 한다 하면 많은 자금이 필요했지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시절에는 그렇게 뭔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어서 해야 할 일들보다는 이렇게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그리고 예리한 현실 인식으로 그리고 부지런함으로 해볼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된 세상 속에서 제가 선택한 내게 딱 맞고 세상이 원하는 그 일은 저는 이것입니다. 제가 만든 회사 이름은 오픈 안트로프러너 센터라고 해서, 안트로프러너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시겠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기업가 내지는 기업가 정신이라는 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걸 4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처음 이야기를 했을 때 세상이 거의 몰랐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많이 그 단어를 접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게 정말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서 사회 필요도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자, 저는 이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준비했죠. 그리고 기다렸어요. 계속 일을 하면서. 그랬더니 드디어 때가 왔고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이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 더 많은 친구들이 새로운 도전과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닿게 된 친구들이 이유학교 친구들이었고요. 이유학교 친구들과 한 학기 동안 앙트식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학생들이 스스로 이제 수동4D 공포영화관을 기획해서 이 학교 근처 교회를 빌려서 이렇게 한번 스스로 돈을 벌어보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이건 이제 고등학교 수업을 통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주 라이트한 버전인데요. 사실 제 주변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땀 흘리는 청년 창업가, 청년 기업가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친구들과 함께 저는 계속 새로운 변화의 씨앗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배움의 장들을 열고 있는데요. 때로는 이렇게 어떤 특별한 회사에 가서 워크숍을 열기도 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 친구들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변화를 만들어가는 기업가 절대 쉽지도 않지만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이라는 장벽이 놓아버린 학벌이나 여러 가지 배경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즘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을 만든 회사의 대표 김봉진 대표가 있는데요. 김봉진 대표는 전문대학을 나왔습니다. 학벌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기업가의 세계에서 너 어디 학교 나왔는데? 라고 물으면 촌스러운 겁니다. 그 사람이 뭘 만들었는데 그 서비스가 세상을 어떻게 더 나아지게 만들었는데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어느 학교인지 어느 지방 출신인지 이런 거 저희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따지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유시원 군이 서울버스 앱을 만들었을 때 나이가 18살이었죠. 제 주변에는 고등학교 창업가들도 많습니다. 이게 그냥 모양만 내는 창업가가 아니라요. 정말 진지하게 서비스를 만들어서 훌륭하게 런칭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사무실에 같이 있었던 스타일쉐어라는 서비스를 만든 친구들은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의 학생들이었어요. 그 엔지니어들은. 그 친구들이 서비스를 만들면서 대학도 갔고요. 지금 서비스는 정말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좋은 서비스가 되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할 수 있고요.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되고요. 다른 자본도, 투자 자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결국 제 생각에는 내기를 찾기 위한 좋은 방법 몇 가지. 전 그런 거는 잘 모르고요. 멘토링, 힐링 이런 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세상의 변화를 잘 살펴서 해보고 해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만의 생각은 아니고요. 제가 이럴 때는 또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도 검증을 좀 해야 되잖아요. 자, 이분이 남긴 이야기를 조금 다 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일은 인생에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일을 해내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런 일을 찾지 못했다면 계속 찾으세요. 그것을 찾았을 때 당신의 심장이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단계도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 계속 찾으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